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에선 아주 놀랄만한 행사가 열렸다. Let's welcome our participants and invite them into the room. Tom Inglesby from Johns Hopkins Center for Health Security.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벤트 20일. 보건안보 분야의 거물들과 제약회사 그리고 여러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팬데믹 도상훈련이다. 가상의 팬데믹을 주제로 이제 좀 각자의 역할을 좀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의하는 일종의 토의형 이제 모의 훈련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TV 화면에선 미리 준비한 가상의 뉴스가 흘러나온다. A new coronavirus spread silently within herds. Gradually, farmers started getting sick. Infected people got a respiratory illness with symptoms ranging from mild flu-like signs to severe pneumoni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이 시작된다. Some people only exhibit mild flu-like symptoms, not requiring treatment in a hospital. Alarmingly, those people are able to walk around and spread the virus, not realizing they are doing so. An outbreak that circles the globe. 급기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International travel has turned local epidemics into a pandemic spanning the globe. Travel bookings are down 45% and many flights have been canceled. A ripple effect is racing through the service sector. 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한다. Otherwise, if we go down to 20% bookings over a long period, the company will run down. And we know that the hotel business in itself makes up 5% of the GDP. 세계 경제는 전대미문의 타격을 입는다. The global economy was in a free fall. The GDP down 11%. The sickest required intensive 마치 care. 코로나19가 몰고 온 후폭풍을 예언이라도 한 것 같다. Unless it is quickly 이제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지금 코로나19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사용했기에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현재 매뉴얼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언젠가는 닥쳐올 수밖에 없는 충분히 예견된 위기였다. And that's where a type of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hat we have not generally had in these crises needs to be put together pretty quickly.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협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이다. Governments need to be willing to do things that are out of their historical perspective, or for the most part, it's really a war footing that we need to be on. 팬데믹 대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과 비슷하다. 빠르게 의사결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빠르게 물자를 A로부터 B로 이송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 그 노하우를 그대로 이제 감염병 대응 분야에 가져왔다고 이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질병관리본부의 한 회의실. 이곳에서 우리나라 방역 역사에 남을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원인 불명 바이러스의 추존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훈련.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다. 한 가족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귀국을 했는데 발열, 두통,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그분의 한 분 중에 하나가 병원에 내원했다는 가정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검사 시스템으로서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호흡기 증상이 계속 심해져서 한 번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다. 도대체 어떤 병원체일까?
원인 불명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미생물학자, 진단 전문가, 역학자, 임상가 이런 분들이 다 모두 모이셔야 됩니다. 우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기존의 병원체들과 일일이 대조해 본다. 그런데 기존의 세균도 아니고 기존의 바이러스도 아니고 기존의 진균도 아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의문의 병원체.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전자 분석밖에 없는데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밝혀진다. 우리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기술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가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판코로나 검사법이었다. 그러니까 판코로나는 일종의 스크리닝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코로나로 하면 모든 코로나가 다 잡히죠. 그럼 그거를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유전자 분석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저희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판코로나 검사법의 단점은 시간이 며칠씩 걸린다는 것. 보다 빠른 진단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2월 17일에 도상훈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1월 4일 날 처음으로 그 코로나 검사법에 대해서 착수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는 중국에서 코로나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코로나 검사법을 그 개발을 착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무렵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에서나 WHO에서 공개된 유전 정보 가지고 키트를 자체적으로 빨리 만들자. 그리고 그 만들기 전까지 그 검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각 그 당시에 주어진 임무 카드대로 원인불명 TF를 가동해서 5개 과가 모두 협력해서 각 역할별로 검사와 분석을 진행하자. 순식간에 결정을 내주셨던 아주 좋은 훈련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먼저 코로나19 진단법을 확립할 수 있었다. 9시 뉴스입니다.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판코로나 진단법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그 전에 없던 검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처음에 이것이 작동해 줄까 싶은 걱정과 그 우려가 많았는데 처음 환자를 찾아냈을 때 사실 그때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게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일까 싶어서. 근데 고맙게도 너무나 잘 작동을 해줘가지고 이제 처음에 4명의 환자를 판코로나 검사법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유명해진 서울역 회의가 열린 것이 이 무렵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진단키트 개발업체와 관련자들을 부랴부랴 서울역 회의실로 소집했다. 새로 개발한 유전자 진단법을 활용해 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법을 민간 업체에 공유해주면서 진단키트의 신속한 생산을 독려했다. 이대로 생산해 오면 즉시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던 검사법을 같이 공개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부했는데 의외로 성능들이 괜찮아서 저희들은 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불명 바이러스의 추전에 대비해 진행했던 도상훈련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놀라게 되는 일들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지만 가정이 현실이 됐을 때 이것이 꼭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 발생을 했었고 원인불명 질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양상이 처음에 저희 가정했던 것과 좀 너무 비슷해서 질병관리본부 사람들에게 메르스는 떠올리기 싫은 쓰라린 기억이다. 동료들에게 무더기 징계가 떨어졌고 어떤 동료들은 질병관리본부를 아주 떠나야 했다. 저희들로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질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했을까? 하나하나 복귀해 보면은 우리가 타임이 늦었다, 결정이 늦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후회라 이런 회한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그 메르스 이후에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 대응하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전의 기억. 그것은 대한민국 대반격의 시작점이었다. 그다음에 그 메르스 때 이후에 질병관리본부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다면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절대 실망시키고 드리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각오가 좀 이번에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똑똑했다. 과거의 쓰라린 실패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플루 때처럼 올가을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잘 한 듯 보이지만 저희는 아직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이때 저희는 그때까지 1월 달부터 해왔던 걸 다시 한번 지금 복귀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를 했고 여기서 아쉬운 점은 뭐고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제2차 유행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